네, 전쟁기념관에서 전시 유물부장을 맡고 있는 서원주입니다. 이번 임진왜란 전시에서 전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기념관 전시팀장 이대선이라고 합니다. 전쟁기념 학예사 김정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기본 계획을 비롯한 전시 전체를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기념관 전시 디자이너 김보영입니다. 전시 콘텐츠, 사료, 그리고 유물 연구를 담당한 김혜민 학예사라고 합니다.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영상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안은혜라고 합니다. 저희가 불과 10년 전에 임진왜란 전시를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어떤 의미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군사박물관에서 어떤 그 교훈을 가지고 접근하는 약간 훈계적인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저희는 좀 그런 시각에서 탈피해서 좀 환기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관람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전시를 하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10년 뒤에 다시 하는 게 우리는 어떤 의미를 줘야 될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냥 유물 전시나 역사를 나열하는 전시로 끝내지 말자. 사람들이 와서 좀 그런 역사를 다시 덮어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대비를 해볼 수도 있고. 임진왜란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7년 전쟁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4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과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임진왜란의 차이가 무엇인지 바로 알기 컨셉으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총괄을 담당하면서 다른 부분보다도 다양한 전문성을 전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그 문헌사학 전공자와 그 다음에 전시 연출자의 협업으로서 이루어진 전시가 보편적인 저희 양식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문헌사학, 그 다음에 전시 연출,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이번 전시 협업으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바라본 임진왜란이 녹아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박물관 안의 전시 디자이너는 기획자와 관람객 사이를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전쟁 군사 박물관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저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지만 콘텐츠에 되게 중심을 많이 두는 편인데, 이번에는 특히 콘텐츠가 제가 듣기에도 좀 어려웠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그 제공받은 정보에서 자기가 아는 부분에게 집중하거든요. 내가 거북선 서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순신의 영웅 서사를 알고 있다면 그 다른 이야기들을 보다가도 맞아, 나 이 이야기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 알고 있던 거북선의 승전 서사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 거북선에 대해서 알고 있던 기존 이야기들을 좀 많이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좀 다른 면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임진왜란 관련 유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유물들은 어디에서 소장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찾다 보니까 임진왜란 관련 유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처음 리스트업을 했을 때 한 7, 80점의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라던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 적절하게 큐레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물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늘 시도에 비해 성과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 해서 그 밀려오는 파도를 맨몸으로 맞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실은 오랜 기간 전시를 하면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주인공들인데, 그 주인공들은 목소리가
남아있지 않아서 관람객에게 전달할 방법이 참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건들의 처음과 끝을 그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관람객들이 전시 공간을 움직여 가면서 여러 유물들과 여러 영웅들과 또 어떤 이름 있는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을 눈으로 볼 때 그 기록과 기록 사이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습니다. 일부는 강화협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선이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명군과 일본군이 강화를 시작했을 때 조선은 그걸 말릴 능력도 없었고 전쟁을 혼자서 지속할 그런 능력도 없었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런 역할과 능력이 그 이후에 조선을 어떤 운명으로 끌고 갔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이고요. 기둥을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게 7개의 7년간의 전쟁을 다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현대의 기획자가 하고 싶은 단어를 제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기획자한테 7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7년의 그런 맥락을 파형으로 한번 그려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는 시간의 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으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헌데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기둥에 있는 거는 기획자가 전달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이 시대에 과연 이게 필요했을까? 우리를 배제된 채 협상이 된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한테 기억을 하게 한 거였거든요. 이제 전시실 서두에 들어오시면 육군박물관 소장인 보물 부산진 순절도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진 순절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기록화로서 1592년 4월에 일본군이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치밀한 고증을 통해서 남긴 작품인데요. 관람객들은 그 기록화를 통해서 이 전쟁에 침략한 일본군의 규모를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조는 없던 전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명과 일본 사이의 강화협상이 파국을 맞으면서 벌어진 정유재란이 1592년의 임진왜란간 어떻게 달랐는지, 얼마나 참혹한 사륙전이 벌어졌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어떤 상설전에서는 좀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이 기획전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가감없이 보여줬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비극적이고 힘들었던 부분을 담고 싶어서 과감하게 컬러 레드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조명을 되게 최소화했고, 그다음에 구조물이 뾰족하고 행잉물도 뾰족한 게 나를 향해 꽂혀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칼끝의 공포라던가 이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기획자나 연구원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사료가 비극적인 사료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료를 듣자마자 좀 내가 몸을 조금 이렇게 돌려봤을 때 너무 불편한 아이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걸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뾰족하게 내려오는 부분을 행잉으로 연출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물도 뾰족하게 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소리는 북소리라던가 긁는 소리, 이런 좀 불쾌한 소리를 줘서 많이 혼란스럽게 표현을 된 공간이죠. 복제품이긴 하지만 일본 현지 유물을 관람객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의미가 클 것 같은데, 히데요시는 자기가 직접 명령서를 써서 현지 일본 장수들에게 하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는데, 조선의 기술공들을 꼭 붙잡아 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주인장이 그 에비존의 어떤 참상이나 어떤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에비룸과 이 몽중 코너를 정말 극단적으로 대비를 시켜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요소를 넣은 게 전이 공간, 가운데 복도처럼 적은 전인 공간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좀 그 다음 코너는 도대체 뭐지? 약간 놀이동산에 뭔가 어트랙션 타기 전에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긴장감을 유발하게 조명을 되게 어둡게 하고, 그 대신 무슨 말소리는 새어 나오는 거죠. 전쟁에 대한 영상을 할 때 무기를 소개한다든가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시도인데요.
저희는 이번 전시에서 그런 거대 담론이라든가 어떤 피상적인 전쟁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미사적으로 인물사적으로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접근을 취하려고 했는데, 몽중이라고 하는 영상은 이순신의 고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영상 콘텐츠인데요.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우울증이든 공허함이든 뭔가 좀 정신질환처럼 말하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그 당시에 만약 그런 용어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순신이 우울증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만큼 현실적인 상황들이 버겁고 어려웠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은 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 사람을 영웅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순신이라는 인간이 어떤 내면의 상태를 가졌고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어떤 감정들을 그 당시에 주로 느꼈었는지를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을 두려워하네.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몽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돈되지 않은 듯한 감정의 혼란들이 그냥 관람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자유로운 감정들에 자기가 스스로 대입을 해보면서 뭔가 정답 없이 좀 그 당시의 삶을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삼조는 너울이 잦아든 바다란 이름을 가지고 전후 조선은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였고 또 어떤 것을 놓쳤고, 그리고 이 전쟁이 훗날 어떠한 역사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기획자의 관점에서 비평해보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나 비극을 겪게 되면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그런 안 좋은 일에서 실질적으로 교훈을 반추해 보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 존에 전시되어 있는 책봉교서 2개가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정탁의 책봉교서고 또 하나는 유성룡의 책봉교서인데, 조선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규명하기보다는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공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선조가 이제 명나라를 끌어들여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기억을 공인하기 위해 자신을 호종하면서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했던 신료들을 1등 공신으로 책봉을 합니다. 현장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장수들보다도 더 높게 그 공을 평가한 것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피해상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공과 사실만을 국가의 공식 기억으로 고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을 보면서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혹은 개인적인 것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좀 더 유물 전시라서 역사적으로 좀 풀어냈다면, 파트 2는 매체가 다른 실감 영상을 표현해서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게 좀 공간을 경험을 하고 사유를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이 돼서, 여기가 원래 94년도에 이후부터 거북선만 홀로 서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움직이지 않는 유물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냥 정적인 공간이었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오션은 디스트리트의 작품이에요. 그냥 단순한 자연의 파도가 거북선 등에 의해서 레이어드 되면 이게 역사의 파도, 조선의 파도로 재해석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사업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기념관에서는 우선 처음으로 협업을 했던 거였다고 하고, 꼭 전쟁기념관만을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같이 콜라보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사유의 공간을 제공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되는 영웅들보다는 그냥 이름 없이 잊혀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건인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도 없던 그런 삶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전달하려고 이 파도를 읽는 법도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43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임진왜란이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 전시의 제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마지막까지 정해지지 않는 게 타이틀입니다. 왜냐하면 전시를 준비하는 시간이 꽤 긴데, 그러면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또 기획회의도 계속 심화되고, 어떤 걸 이 전시에서 말하고 싶은 거지? 그걸 한 문장으로 축약해 나가는 과정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마지막까지 계속 갈등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전시 타이틀이 매우 늦게 나와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사실 전시가 기획되어지는 거의 초창기부터 정해졌고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채로 끝까지 이어졌어요.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한반도는 늘 강대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형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을 하면 자의적으로 이 전쟁을 주도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주위는 비슷한 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어떤 외세의 위협 또는 외세와의 어떤 갈등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고요. 파도라고 하면 되게 요동치고 강렬하고 경랑적인 표현을 쓴다면 저는 오히려 되게 더 잠잠한 파도였어요. 저에게 느껴지는 파도는 내면에 깊은 무언가의 힘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포스터에서도 제가 되게 그 깊이감을 많이 표현하려고 했는데 과감하게 색을 3분의 2 이상을 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한 색이 아닌 점점점 밑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고요하고 안정적인, 그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같은.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누군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그 사람들의 삶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투쟁하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파도라는 거에 비유해서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당시의 어떤 시련과 역경뿐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역경과 시련이 있다고 보고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파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조금 더 이번 전시를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7년 동안 전쟁은 한 번도 쉬인 적이 없었다는 점, 그것을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이름으로 정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조선에겐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요. 또 오늘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쟁은 계속되니까 1차적 의미는 조선 사람들을 상징하고 정한 것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전시를 다 준비해서 올린 이 시점에서는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겪는 충격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 2023년이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정전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전쟁 상태로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실감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인 전쟁들의 교훈을 실상을 제대로 반추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뭔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되게 나랑은 다른 동떨어진 세상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예상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누군가의 삶에 벌어져서 그 누군가가 많아지고 다수가 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엮여서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사건처럼 한 시대로 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쟁이 흘러간 과정들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읊어대면 이게 매우 분명하게도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6.25 전쟁과 아주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고 진행되어 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아, 역사가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얼개로 반복되는구나 하는 생각들, 관람객이 떠올릴 수만 있다면 이번 전시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적어도 기획자 입장에서 성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희는 해보았습니다. 전쟁군사박물관이라고 해서 그 지향점이 전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전쟁은 예방을 해야 되고 그 예방이라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쟁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자료를 모으면서도 결국 우리의 지향점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국방이 될 수도 있겠죠.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느낌으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쟁기념관을 통해서 남들이 다 꺼려하는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므로써 어떤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전쟁기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거나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질리지 않고 또 계속 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전시로 계속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그것을 승리와 패배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될 시간도 존재하고, 그것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 전쟁의 공과를 물어야 하는 시기도 존재하다가, 그것이 또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전쟁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임진왜란도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임진왜란을 다르게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가 오늘 이 전시로 또 한 번 시도되는 거 아닐까